여기 사내연애 가능한데 최상급 직급만 가능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뭐 불타는 청출도 아니고. 아니 근데 하루 종일 회사에서 보는데 또 보고 싶을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꼭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나도 그럴 줄 몰랐어. 사내 연애는 복사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일할 때 일하고 놀 때 놀고 이렇게 좀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연애를 하다 보면은 이게 뭐 연애를 뭐 방구석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회사에서 가져오고 또 나갔는데 또 뭐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키워드가 우리 또 입이 근질근질 하실 거예요, 위원님께서. 드디어 이제 그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네. 장대하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가 바로 불륜입니다. 불륜. 자, 일단 2018년 1월 한 달에는 불륜이 0건이었어요. 오. 진짜? 그리고 2019년 1월 한 달은 4건이었어요. 아, 그러면 올해만 좀 유독 많다 이런 얘기네요. 근데 점점 증가하고 네.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2018년 1월부터 하면 0건에서 4건에서 그리고 2020년 1월은 12건이 됐어요. 증가폭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네. 더 킥하게 추가로 얘기 드리면, 그러니까 연애 제외입니다. 불륜만 놓고 2018년 1월 1년 전체는 28건이었는데요. 2019년 1년 불륜만 봤을 때 79건이 됐어요. 아, 이게 도대체 전반적으로 무슨 봐서도 일이 있었던 네, 거야? 무슨 일이- 승폭이 크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이게 사내 연애까지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 어쨌든 그래도 뭐 미혼 남녀의 연애라는 얘기면 그럴 수 있다. 그 사랑에 라고 볼 수도 빠지는데 있는 어떻게 거죠. 뭐 눈에서 이렇게 불꽃이 튀는데. 그렇지. 근데 이게 불륜까지 오게 되면 이게 일이 점점 커집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인생의 수치를 모르는 뻔뻔한 사람들만 오래 다닐 수 있음. 예를 들면 불륜하는 그런 인간들이 다닐 회사임. 불륜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그것 때문에 불합리한 편애가 존재하고 기분이 많이 상했다. 이게 이제 약간 그런 그렇죠. 느낌이죠. 그런 느낌인데 인사고과에. 불륜에서 발생했던 문제인 네. 거겠죠. 그리고 대표 맘대로 하고 직원들 지갑에서 용돈 주고 회사 돈으로 다시 지갑을 채움. 이사는 히스테리 불리고 직원들끼리 불륜. 이게 ቁ책이를 들어야 되는 이겁니다. 이거 약간 공금횡령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아니 돈을 갖다가 이제 불륜을 저지른다고 해서 이 왔다 갔다 하면 됩니까 이게? 이게 회사가 네 거야 이거? 조심해야 돼요. 네 거인 사람들이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쵸. 네 거인 사람들 꽤 있습니다. 네 거인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 어쨌든 건데 막 이렇게 나올 그러면 안 수도 있죠. 됩니다. 이게 직원들끼리 이게 사기 진작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이 사내에 오래된 불륜 커플이 있어서 보기가 싫음. 능력도 없는 사람이 남친 믿고 엄청 나대면서 분위기 흐리는 거 참고 무시해야 되는 게 힘듦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약간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번드 이런 네. 느낌인 거죠. 사실 뭐 이제 뭐 간통죄는 없어졌으니까 네. 이제 뭐 형법으로 그 개인의 어떤 감정들, 관계들을 다스리는 게 이제 온전 그거는 이제 합당하지 않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남이 불륜을 하든 말든 넌 네 일이나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막상 내 눈앞에서 보이면 불편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게다가 능력도 없는데 남친을 믿고 나댄대. 아이고 진짜 꼴보기 싫은 거지. 또 다른 리뷰를 보시면은 불륜을 저지른 사내 불륜자도 용서가 되시나요? 사내 대다수가 아는 불륜남을 용서하고 어린이집에서 자기 자식이 쫓겨나는데도 눈 하나 꿈쩍하는 이런 오 센데? 자기 자식이 쫓겨난 양심 불량자들이 그대로 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대체 회사에서 그 짓 하는 놈을 용서하는 잣대가 뭡니까?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지 자식도 팔아먹고 근데 말이에요. 이게 애가 무슨 잘못입니까? 그러니까요. 얘는 잘못이 없지. 네.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그 드라마에서 보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누가 와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문을 딱 열더니 니년이야? 머리가 딱 잡고 물고 물어도 됩니까? 김치 한 포기 그냥 싸대기 날려. 이런 경우들이 이제 드라마에서만 보는 줄 알았는데 리뷰를 보니까 이게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기준을 회사에서 뭐 가져와도 되느냐, 회사는 돈을 버는 것인데 뭐 업무 능력으로 평가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회사도 어떻게 보면은 사회의 어떤 그렇죠. 한 구성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업무 능력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이제 유입량이 그러니까 이거는 불륜을 언급하는 리뷰의 양이 많아졌다는 건 그만큼 이제 직원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이 불륜이 굉장히 좋지 못한 영향을 준다. 네, 이렇게 좋지 볼 못한 수 있는 영향이 크다는 거를 의미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수치가 보면. 그러니까 이제 뭐 간통죄가 뭐 이제 없어졌으니까 네. 회사들 입장에서는 인사팀이나 뭐 이런 경영진 입장에서는 아 이건 뭐 법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닌데 우리가 개인의 그 사생활을 가지고 뭐 어떻게 이 사람을 뭐 정직을 하든 뭐 해고를 그렇죠. 하든 뭐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리뷰를 남기신 분은 왜 이런 도대체 기본도 안 된 사람을 냅둘 수가 있냐라고 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뭐 근거는 없는 거죠. 만약 이 사람이 역으로 부당해고다 막 이렇게 해버리면 회사도 뭐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륜을 보면은 좀 근데 확실히 문제일 만은 한 게 제가 이제 위험한 단어 전문가가 됐잖아요. 위험한 그렇죠. 단어 오늘 전문가들? 전문가로서 한번 또 얘기를 그래서 해주시죠. 네, 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뭐 이제 불륜과 함께 언급된 위험한 키워드들을 보면 이 뭐 언어폭력, 텃세, 무시, 뒷담화, 이간질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애교로 제쳐두고요. 그러니까 아, 이런 이게 거는 애교예요? 예,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공적으로 확실히 이제 이슈가 될 만한 부분들을 크게 세 가지로 좀 봤어요. 네. 하나는 이제 우리 여진님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불륜은 이 처벌의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불륜이라는 사유로 저 사람을 뭔가 해고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직원들은 이게 퇴사를 하는 거예요. 저 꼴을 보기가 싫으니까. 내가 나간다. 네. 그러면은 거지. 이게 결국에는 회사의 손실로도 볼 수밖에 없는 게 그 퇴사를 하는 사람이 평타를 치거나 아니면 정말 일을 좀 잘하는 직원이라고 하면 그렇죠. 이거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좀 관리의 대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하나 그냥 예를 들어드리면 지사 남자 과장, 그러니까 이분 유부남이에요. 지사 남자 과장과 여자 대리 불륜 관계였음. 보기 싫어서 퇴사. 도 있고 영업팀원 중엔 불륜을 밥 먹듯 하는 남자 직원들도 꽤 존재했고 이런 문제들로 스트레스를 받다가 퇴사를 했다. 근데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고 퇴사한 게 아직도 후회스럽습니다. 이분은 퇴사를 했는데도 그 뭔가 응어리가 남아 있는. 감정에 찌꺼기가 좀 남아 계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성희롱 이슈가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불륜이 일어나는 그 곳에 계시는 이제 직원분들은 약간 비주류의 어떤 연애관, 이성관을 갖고 계셔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좀 읽어드리면 여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생각 없이 그러니까 몸매, 얼굴 지적을 좀 하고 대표에 계속되는 성희롱과 여직원한테 집적거림 또 마지막이 좀 큰데요. 사장이 직원과 불건전한 연애, 즉 불륜을 하고 있으며 총각 행세하면서 여직원들에게 여자 소개해달라고 오빠라고 부르라고 이거 어디야, 등장해야 어디야. 돼. 네. 어디야. 그게 시키고 아 이거는 저 읽기도 너무 좀 제가 거북한데 살찌면 돼지년 밥 먹는데 그만 좀 먹어라 나이 많으면 노처녀 못생겼다 피부 더럽다 미쳤네. 라는 등의 말을 서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자플래닛에 들어오는 리뷰들의 그 단어들의 연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추행이나 성희롱 같은 게 많이 발생하는 곳들에 같이 딸려오는 키워드들이 뭐가 있냐면 수직적인 문화, 군대식 문화, 그리고 뭐 까라면 까야 되는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좀 강요가 통하는, 그러니까 압박하고 강요되고 이런 분위기에서 성희롱, 성추행 이슈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륜 같은 경우를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해석을 해보자면 사람의 개개인마다의 어떤 그런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은 다 다른데 성희롱이나 어떤 그런 성추행이라든지 그런 발언이 되게 빈번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곳들이라면 그런 이슈에 대한 민감도가 낮은 조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내에서 불륜을 하더라도 우리 연애하는데 뭐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직의 그 기준, 민감도가 굉장히 좀 떨어지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불륜과 공정성이라는 이제 타이틀을 좀 붙여봤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최규님이 읽어주신 리뷰에 불합리한 편애, 네. 임금 횡령 이런 거와 이제 그 같은 맥락인데요. 그러니까 횡령, 출장비 그리고 채용 비리, 그러니까 낙하산 이슈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승진이나 평가에도 이게
불륜이 영향을 줘요. 또 읽어드릴게요. 와이프가 회사에 있는데 불륜녀를 부장으로 데려오지 않는다. 그 부장 때문에 굳이 월 1,000만 원 가까이 하는 청담동 쪽에 사무실을 하나 더 내는 순정남. 결국 순정남. 네. 근데 결국 부장이랑 헤어지고 퇴사하면서 본사로 복귀. 그러니까 와이프가 회사에 같이 다니는데 네. 불륜녀가? 네. 불륜녀를 회사에 있대 와이프가. 그러니까 와이프가 회사를 같이 다니는데 거기서 불륜녀를 또 데리고 온다고요? 네. 그 불륜녀를 일하게 해주기 위해서 별도의 사무실을 또 네. 1,000만 만든 원, 거지. 월 1,000만 원 월 가까이 들여서 청담동 임대료 1,000만 원씩 내가면서. 불륜녀가 뭐 그 근처에 사나 봐요. 돈이 그렇게 많은가? 그런가 봐. 네. 그럼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나 입사했을 때 퇴사한 여자랑 불륜썰 있었는데 그 여자 퇴직금 실업급여 받고 1년 놀고 낙하산으로 다시 입사함. 전에 일하던 사람이 대표랑 싸우고 정보 지우고 나가고 인수인계 안 하고 나가고 남은 사람만 힘들어지. 이러면 또 퇴사한다니까요. 이분은 왠지 일을 그래도 곧잘 하시는 분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계속 연애를 하고 싶으시면 결혼을 안 하면 되잖아. 이혼을 하든지. 이게 또 물고기 잡혀 있으니까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까? 아, 여기 남자분 예, 예, 계시니까. 아,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이거 회초리 들었잖아요.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리뷰들이 좀 많았는데 네. 어쨌든 오늘 리뷰들을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 이게 뭐 연애, 뭐 불륜 이런 것들이 뭐 개개인의 문제로 봤을 때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쨌든 사회고 직장이면 그렇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주고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고 이런 사내 문화를 만드는데 아주 암적인 존재가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좀 엄벌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뭐 그러지는 못하니까 또 그렇죠. 회사의 이제 대표님들이나 아니면 임원분들이 뭐 사내 연애까지는 그럴 수도 있어. 뭐 싱글 남녀의 사내 연애까지는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사내에서 뭔가 불륜이 일어나거나 이러면 여러 사람한테 좀 그런 안 좋은 영향을 업무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안 주더라도 그냥 막연한 불편함, 기분 나쁨 이런 것들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내규를 좀 보완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굉장한 리뷰들이 많았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마디씩 시켰잖아요. 네. 오늘은 준비하셨겠죠? 자, 사내 연애에 관해서 유나님 한 말씀 해주시죠. 그냥 하지 마세요. 물론 직장인분들 연애하고 계시잖아요. 저 사내 연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직장 생활을 한 해 두 해 이제 하다 보면 이 내 만날 수 있는 이제 풀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맨날 들락날락거리는 데가 직장이기는 하지만 이제 소개팅이나 다른 우리 뭐 오픈 채팅이나 뭐 그런 커뮤니티 많잖아요. 그런 데에서 그 이제 일과 삶의 분리를 하시면서 네, 좋은 인연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연애 경로를 다른 데서 좀 찾아라.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진님 그동안 준비하셨겠죠? 그러면 연애는 막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사람 마음이 진짜 아까 철규님이 얘기한 대로 그 끌리는 거 어떡하겠어. 근데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기혼이신 분들이라면 그 본능을 좀 자제할 책임과 의무가 그분들에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연애는 뭐 건전하게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게 다른 사람들이 괴롭히지 않게 하되 불륜은 하지 말자. 저 생각나는데 한마디 해야 예, 될까요? 해보세요. 자, 잠깐만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생각났어요. 생각났어요. 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말이 있는데 네가 해도 불륜입니다. 인정하세요.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네. 마무리를 한다면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독극물을 만들지 맙시다. 라고 저는 깔끔하죠? 네. 네, 그런 식으로. 그런 생각해 걸로? 온 거예요? 그럼요. 제가 오늘 또 시켰으니까 네. 또 멋있게 또 한마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사내 연애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다음 주제는 또 어떤 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다양한 리뷰들과 함께 또 다양한 독설도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뷰 타임 더 재미나고 더 공감 가는 주제로 다음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